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신경외과 심재원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가 무서운 병이 아니며 통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과연 어떤 통증으로 나타날까요? 허리가 주로 아픈 걸까요? 아니면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장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처음에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나타나면서 이때는 허리의 통증이 다소 줄어드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이동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shifting pain, 즉 이동하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처음에는 직후방으로 탈출이 되어서 후종인대라는 구조물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는 두라마터라고 하는 신경의 줄기를 자극하여 요통이 주로 나타납니다. 후종인대는 척추신경을 둘러싼 경막의 앞을 보호하는 단단한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출된 디스크는 후종인대의 측면의 느슨한 부위로 이동하게 되어 신경의 가지, 즉 너브 루트라고 하는 곳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통증이 주로 한쪽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으로 나타나고 허리의 통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탈출된 디스크가 우리 몸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측면으로 이동하여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영양분을 직접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고 약 12개월 이내에 탈출된 디스크가 오그라들면서 흡수되고 환자의 증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개 60세 미만의 나이에서 보이는 디스크의 shifting pain, 즉 이동하는 통증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문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이 생길 때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나 생체 역학적인 구조에 의하여 일정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변화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문진을 통하여 환자의 통증을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생체 역학적으로 해석하여 진단을 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또한 통증의 위치도 진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허리의 중심선 쪽에 나타나는 통증은 가운데에 있는 구조와 관련된 통증이며 바깥쪽에 있는 후관절이나 천장관절의 질환으로 인하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엉치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허리의 디스크가 경막을 자극하는 통증이거나 천장관절의 통증일 수 있으며 때로는 근육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은 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협착증을 의심하게 하는 통증입니다. 통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를 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무리한 동작을 하고 나서 직후가 아닌 다음날 아침에 요통이 심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하면서 갑자기 요통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디스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섬유륜의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드는 일을 한 후 여러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요통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연성 수액 파열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도수치료나 척추 견인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우리가 결정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통증의 경과에 따라서 원인을 달리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다리로 방사통이 내려가는 경과를 보이는
쉬프팅 페인이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통이 없이 처음부터 종아리나 허벅지 뒤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디스크가 직접 후 외측으로 탈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대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에서 연성 수액 파열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노령층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좌골신경통은 허리 디스크보다는 추간공 협착증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또한 양쪽 다리에 번갈아 나타나는 통증은 천장 관절염이 양측성으로 있거나 아주 불안정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입니다.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들도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선 자세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숙이거나 물건을 들 때, 앉아 있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악화되고, 걷거나 누웠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전형적인 디스크의 증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심하지 않은 디스크의 단계에서는 통증이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정도는 통증이 없고, 낮에 일을 하면서 통증이 서서히 생기고, 오후가 될수록 점점 악화되다가 침대에 누워서 쉬면 통증이 감소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20대에서 40대의 미약한 허리 디스크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요통이 시작되고 점차 악화되면서 양측 다리의 방사통과 발의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는데, 앉거나 누우면 수분 내에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척추 협착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입니다. 또한 특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요통이 발생하는데,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서서히 완화되어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일명 칵테일 파티 증후군이라고 하여 느슨해지거나 약해진 인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순간적으로 복압을 올리게 되어 디스크 내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 자극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통증의 기간도 디스크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후방으로 탈출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대개 2주 내지 6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후방에 있는 후종인대를 벗어나지 않는 디스크의 탈출은 후종인대의 역할에 의하여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터진 디스크의 양이 많지 않으면서 원래 디스크와 연결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요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후 외측으로 이동하여 추간판의 관절을 벗어난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의 증상을 보이지만,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축되어 신경의 자극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하게 되어서 대개 한 8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종이나 요추 측면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8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통증 말고도 저린 감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린 감각은 말초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말초 신경염이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신경가지가 압박을 받으면 압박을 받는 감각신경 분포 부위를 따라서 저린감이 생기므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부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증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저린감이 나타난다면 디스크의 탈출을 먼저 의심하게 되고, 저린 감각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신경종이나 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추 측면 협착증의 경우에는 통증과 저린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을 의사들은
해부학적으로 또는 생체 역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마치 외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처럼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본인의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와 시간에 따른 변화,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요인, 동작이나 자세에 따른 통증의 변화, 통증의 기간, 외상의 유무, 저림감의 유무와 부위 등을 정확히 병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진단에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 청담마디신경외과에서는 초진 문진표를 URL로 보내드려서 자세한 병력을 진료 전에 기록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진료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